딸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아이들한테 죄송합니다. 피해자 친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 떨리고 믿기지 않습니다. 법의 무서움을 알려야 합니다. 사형을 촉구합니다. 사회에 안 나오지 않길 바라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 엄마 못 키워드릴 것 같아요. 많이 아쉬워요. 저희는 일단 원래 사형을 원했었는데 무기징역이 구형이 됐잖아요. 일단 저희 가족이 이제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재범에 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많이 두려워요. 네. 평생 바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 한 풀어드리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나마 마음 가볍게 엄마 납골당 찾아가서 인사하려고 했는데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세상에 세 딸을 낳고 이 사형을 시켜야 돼. 이런 저런 놈을 가만두었어. 세상에 저거 나오면 또 죽여요. 또 죽여요. 난 저거 가만놔둬요. 가족들은 사형을 원했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이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도 있었고 예. 사실은 그 살인 사건이 벌어나기 전에 가족들을 포함해서 이제 전 부인을 폭행한 사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건 당일쯤 해서 그 처형을 찾아가서 이제 흉기를 들고 이제 협박을 했던 사실 혐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는데 피해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유족의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이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가 돼야 우리도 안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 취지로 법정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국민청원도 올리고 뭐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었는데 법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쉽게 이제 구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이게 양형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유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판결이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예. 이건 아까 처음에 인터뷰한 게 따님이고 그렇죠. 뒤에 있는 분이 이 사망한 분의 어머니예요. 어머니죠. 네. 그러니까 가족 입장에서 보면 이 30년이라는 게 물론 뭐 이제 앞으로 재심 또 대법원까지 이제 확정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언젠가 다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공포가 사실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딸분들이 이제 사실 국민청원도 올리고 했던 게 아버지를 사형시키다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그가 그동안 가져왔던 정신적 스트레스 또 신체적 폭력 이런 것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자기 어머니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간 모습을 보면 그러면 이 딸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무기징역을 일단 구형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 양형으로 볼 때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꽤 많이 나온 형량입니다. 그렇죠. 초범이고 이제 살인사건이 한 건이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거는 좀 끔찍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한부잖아요. 언젠가는 다시 저 사람이 돌아온다. 그러면 이 그동안 수차례 했지만 이거는 행위는 고쳐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 이분들은 그럼 앞으로 어디에 살아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 걱정부터가 굉장히 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문제를 우리가 형사사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좀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0년이면은 이후에 감형이 될 수가 있고 또 가석방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형기를 30년이라고 다 채우고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낮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제가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그 재판부가 말하면 이 사람의 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양형 판단에서 지금 아마 50세 정도 되는데 사실 30년을 풀로 살고 그냥 완전히 살고 나오면 한 80세. 그러면 과연 그 80세 이후에 다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까라는 걸 재판부에서 좀 고민을 했는 것 같은데 방금 앵커님 말씀대로 이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반성문도 제출했거든요. 보면 죗값을 받겠다. 그래서 그게 정말 모범수로 열심히 해서 뭐 예를 들어 한 3분의 2의 형기를 살고 가석방이 나온다면 과연 그때 과연 저 가족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불안감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저 정도의 양형 기준이면 18년 이상 내지 무기가 이렇게 양형 기준에는 3유형으로 선택되어 있는데 아마 재판부에서는 할 수 있는 유기징역에서는 가장 높은 형량을 선택하지는 않았을까.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무기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그 재판부에서 반성문을 약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좀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이 사건 이제 1심 선고죠. 1심 선고기 때문에 검찰에서 항소를 하느냐 여부하고 그다음에
저 피고인은 무조건 항소를 할 거예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럼 이제 항소심이 남아 있다고 보는데 원칙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이제 30년 징역형이 나오면 검찰에서 이제 항소할 것인지 위원회를 열거든요. 예. 그래서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많이 나왔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면 네. 이제 피해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뭐 탄원을 하고 그러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검찰도 항소할 수 있어요. 그럼 검찰도 항소하면 형량이 또 바뀔 수가 있고 지금 징역 30년인데 물론 이제 뭐 모범수 살고 하면 가석방 될 가능성도 있겠죠. 네. 그런데 유치 추적 장치를 20년을 또 선고했어요. 이유는 이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30년 만약에 30년을 확정된다 하더라도 나와서 유초 전자발찌를 20년을 좀 차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관리는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도 여러 사례 보듯이 전자발찌를 끊고 또 범행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이제 불안감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재판부가요 반성문을 제출해서 유족에게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유족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반성문 제출한 부분도 인정이 됐다 그래서 30년으로 좀 형이 낮춰져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죄를 뉘우치고 반성을 하고 있다면은 그럴 생각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고 알기 때문에 읽을 생각 없습니다. 세상에. 제가 얼마 전에 사건 기록을 열람을 해서 이제 그 조사 받았던 내용을 확인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 자기가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등 이제 거짓으로 일관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양진희 변호사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건데 재판부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유족들은 인정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재판을 하다 보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뭐 탄원서라든지 아니면 뭐 반성문 이사서 제출이 되면 그 부분은 이제 유리한 양형의 요소의 하나로도 참작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유리한 요소도 있지만 불리한, 그러니까 가중 요소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죄질이 나쁘다라든지 이번 살인 사건 이전에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라든지 사실은 그런 부분도 다 고려가 돼서 이제 이렇게 30년형이 나온 거기 때문에 유족 입장에서는 물론 뭐 반성문 때문에 이렇게 감형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받아들이실 수는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가중 요소와 그렇게 감경 요소를 전반적으로 이제 재판부가 다 감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